여기서는 사람 목숨이 벽돌 하나보다도 값싸다. 부서져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지. 거친 손길에 밀려난 청년의 품에서 낡은 조각칼이 쏟아졌다.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그는 묵묵히 깨진 벽돌을 주워 흔들리는 디딤돌 밑을 고였다. 비단 옷을 입은 민 공자는 외면했으나 병풍 뒤 김 부인의 눈빛은 달랐다. 진실은 화려한 거칠애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거친 손끝에 있는 법이다. 여기 썩은 동아줄 같은 권력에 맞서 투박한 나무 조각 하나로 집안을 구해낸 기막힌 이야기가 있다. 과연 그 청년은 어떻게 서슬퍼런 탐관오리의 목을 조였을까? 사랑방 문살 틈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새어나왔다. 은은한 차 향기조차 숨을 죽인 듯했다. 비단 옷을 입은 민 공자는 가끈을 베베꼬며 방안 집기들을 감정하듯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오만했다. 반면 낡은 옷차림의 청년은 무릎을 꿇고 돗자리 무늬에 시선을 박은 채 돌부처처럼 굳어 있었다. 김 부인이 끓는 물을 부은 찻잔을 내오라 명했다. 시험이었다. 민 공자는 하인이 건네는 잔을 한 손으로 낚아채듯 받았다. 찰나였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비명 섞인 소리를 뱉었다. 뜨거운 찬물이 튀어 비단 소매에 얼룩을 남기자 그는 신경질적으로 혀를 찼다. 청년의 차례였다. 그는 두 손으로 찻잔을 공손히 받쳐들었다. 손바닥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찻잔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투박한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이 뜨거운 열기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김 부인의 눈길이 청년의 손톱 밑에 낀 거친 나무 톱밥과 송진 자국에 머물렀다. 그때 민공자가 가져온 예물함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턱 소리와 함께 은괴가 번쩍이자 방 안의 친척들이 탄성을 질렀다. 탐욕스러운 눈빛들이 김 부인을 재촉하듯 쳐다보았다. 청년은 품에서 직접 깎은 나무 인장과 배신 한 켤레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각 깎은 향긋한 나무 냄새가 은괴의 비릿한 쇠냄새를 덮었다. 이 정도 은괴면 대개 낡은 기와를 다 금으로 바꾸고도 남을 것이오. 귀한 물건이군요. 허나 기와는 금이 아니라 흙으로 구워야 비가 안 새지요? 김 부인의 단호한 눈빛에 좌중이 얼어붙었다. 민공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떨리지 않는 청년의 손과 수치심에 떨리는 공자의 주먹이 대비되었다. 모욕을 당하고 거절당한 권력자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텐데 과연 이들에게 어떤 피바람 섞인 보복이 닥쳐올까? 김 부인의 입에서 떨어진 사위 낙점 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서리빨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떡을 씹던 친척 하나가 입을 다물지 못해 먹던 고물을 무릎 위로 후두둑 떨어뜨렸다.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다. 민공자의 힘얼건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분노를 참지 못한 그의 소나기 힘에 쥐고 있던 고운 합죽선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흉하게 구겨졌다. 그가 거칠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앞에 놓인 찻상을 발끝으로 툭 건드렸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렸다. 귀한 비단에 톱밥가루가 묻었구려. 털어내면 그만인 것을. 허나 한 번 박힌 옹이는 잘라내야지 덮는다고 사라지겠소. 민공자가 혀를 차며 가끈을 매만졌다. 점잖은 말투였으나 그 눈빛은 이미 김간애의 기둥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살기로 번들거렸다. 청년은 그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김 부인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다. 안채 문틈으로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던 아가씨가 그제야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 공자는 대문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닥에 가래침을 텟 뱉었다. 마른 흙바닥에 검붉은 침자국이 흉터처럼 선명하게 남았다. 대문 밖 구경꾼들이 김 부자네가 제정신이 아니다 라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다. 내 눈엔 자네가 금일세. 부디 우리 딸을 지켜주게. 청년은 대답 대신 조용히 마당으로 내려가 민공자가 걷어차 삐걱거리는 찻산다리를 매만지기 시작했다. 투박한 손길이 닿자 상처 입은 나무가 제 자리를 찾았다. 허나 광가와 줄이 닿아있는 민공자가 고작 침 한 번 뱉고 물러설리 만무했다. 마당에 남은 검은 침자국은 곧 닥쳐올 피바람의 불길한 예고장이었다. 김간의 마당에는 잔치 준비로 떡 맺히는 소리가 쿵쿵 울려 퍼졌다. 허나 그 소리가 흥겹기는커녕
마치 처형장의 북소리처럼 둔탁하고 공허했다. 사람들 표정에는 웃음기 대신 수심이 가득했다. 청년은 그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처가집 곳곳에 낡은 문짝과 기둥을 손보고 있었다. 대패가 나무를 깎는 슥슥 소리만이 그가 내는 유일한 인기척이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안악들이 모여 김부전에 곧 망한다더라 라며 흉흉한 소문을 쑥덕거렸다. 그때 장터에 나갔던 늙은 하인이 헐레벌떡 대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얼굴이 흑빛이었다. 단골쌀 가게 주인이 외상을 거절했다는 보고에 김 부인이 급히 장부를 펼쳤다. 먹글씨가 어지럽게 춤을 췄다. 단순한 장사꾼의 변심이 아니었다. 누군가 뒷배를 조종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밤이 깊어지자 집 담벼락 주변을 서성이는 낯선 그림자들이 어른거렸다. 마당개들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 목이 쉬어갔다. 안채에서 홀레복을 짓던 아가씨가 짧은 비명을 질렀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 끝에서 선명한 핏방울이 맺혀 떨어졌다. 하얀 옷감 위로 번지는 붉은 얼룩이 마치 닥쳐올 재앙을 예고하는 듯했다. 바람의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며 마치 누군가 구글하는 소리처럼 기이하게 울어댔다. 마님, 관아 쪽 사람들이 우리 집 담벼락을 흘금 걸고 갔습니다요. 청년은 겁에 질린 하인을 뒤로하고 대문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깎은 두꺼운 참나무 빗장을 대문에 걸었다. 걱정 마십시오. 문빗장을 더 튼튼한 참나무로 바꾸었습니다. 김 부인은 청년이 예물로 준 나무 인장을 만지작거렸다. 거칠지만 단단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단순한 시정잡배의 행패를 넘어 관아의 서슬퍼런 공권력이 이 집안을 옥죄어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비릿한 피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이른 새벽의 정적을 깨고 대문을 부수는 듯한 굉음이 천둥처럼 울렸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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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결에 놀란 하인들이 뛰쳐나갔을 때 대문 정중앙에는 이미 시뻘건 관아의 인장이 찍힌 추징 공문이 흉물처럼 붙어 있었다. 얼마나 급하게 붙였는지 누런 종이 뒤로 풀이채 마르지 않아 시큼하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검은 먹글씨 하나하나가 마치 시퍼런 칼날처럼 김간의 식솔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곡식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으니 가산을 몰수한다. 지나가던 행인들의 걸음을 멈추고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평생을 정직하게 장부와 씨름해온 김노인은 가슴을 부여잡고 마당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가 싶어 입조차 번긋하지 못했다. 안채에서 버선발로 뛰쳐나온 김 부인이 공문을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당당하던 안색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공문 하단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관이는 보는 이의 순통을 조여오는 끔찍한 위압감을 내뿜었다. 나절 복장을 한 자들이 창을 X자로 교차하며 대문 앞을 막아섰다. 집안의 누구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때마침 저 멀리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유유히 나타났다. 민공자였다. 그는 가끈을 만지작거리며 부채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다. 그의 눈빛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내게 딸을 보냈으면 이런 험한 꼴은 없었을 텐데 죄인의 집이라 그런지 냄새가 아주 고약하구나. 이건 모함이다. 우리 장부는 한 톨의 거짓도 없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민공자의 비아냥에 군중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다. 역시 근본 없는 가난한 쟁이 사위를 들이니 사단이 났다는 여론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아가씨가 대문 틈으로 울먹이며 쓰러진 아버지를 부축했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오직 청년만이 침착했다. 그는 공문의 위협적인 내용이 아닌 종이의 표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미세한 종이결 사이로 덜 마른 풀자국과 인주의 번짐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대문에 붙은 저 붉은 관인이 진짜로 판명되는 순간 김간에는 흔적도 없이 풍비박산날 운명이었다. 김 부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우는 소리를 삼키며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빚었다. 가문의 역사가 담긴 묵직한 장부를 꺼내 품에 안는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대문 밖은 집을 부술 듯한 나졸들의 고함과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으로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그때 청년이 김 부인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그는 주위를 경계하며
대문에 붙은 공문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인장의 붉은색이 너무 맑습니다. 관아에서 쓰는 묵은 인주가 아닙니다. 김 부인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억울함에 눈이 멀어 보이지 않던 것이 청년의 눈에는 보였다. 두 사람은 감시가 소홀한 텀을 타 뒷문 개구멍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덤불에 옷이 찢기고 진흙탕이 버선발을 적셨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의 낡은 서당이었다. 이곳 훈장님은 융통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깐깐한 성격으로 고을 사또조차 어려워하는 대쪽 같은 인물이었다. 서당 마루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 대신 서책 넘어가는 소리만 들려왔다. 김 부인이 마당에 들어서자 훈장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돋보기를 고쳤었다. 김 부인은 다짜고짜 품속의 장부와 청년이 깎은 나무 인장을 마루 위에 올려놓았다. 훈장님은 뇌물이나 청탁 따위는 듣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김 부인의 눈에 서린 도끼와 청년의 침착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돋보기를 들어 청년의 인장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먼지 쌓인 괴짝을 열어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를 꺼내왔다. 과거 민 공자가 서당 보수를 위해 억지로 돈을 내고 생색내며 서명했던 사당 장부였다. 훈장님은 민 공자가 친필로 썼던 서당 기부장부와 관아의 공문을 나란히 펼쳤다. 먹물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공문의 글씨는 놀랍게도 장부 속 민 공자의 필체와 회계 꺾임이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다. 관아의 이방이 쓴 글씨가 아닙니다. 붓끝을 낚아채듯 돌리는 이 습관, 고을에서 오직 한 분뿐이지요. 청년은 묵묵히 두 종이의 결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나무가 칼을 먹는 깊이가 다릅니다. 급하게 새긴 인장은 티가 납니다. 청년의 말에 훈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인장은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획이 뭉툭하지만 깊이가 있다. 반면 공문에 찍힌 인장은 날카롭고 얕았다. 훈장님이 무릎을 탁 쳤다. 글씨 획의 비침이 미묘하게 달랐다. 민 공자는 붓을 뗄 때 끝을 흘리는 고약한 버릇이 있는데 공문의 글씨는 지나치게 정직하게 꺾여 있었다. 누군가 흉내내려다 실수한 것이 분명했다. 글씨는 흉내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담긴 획은 속일 수 없는 법. 훈장님의 단언에 김 부인의 막힌 속이 조금은 뚫리는 듯했다. 허나 이것은 심증일 뿐이었다. 관아의 서슬퍼런 공문을 뒤집으려면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훈장님은 돋보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위조된 인장 원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 모든 추론은 휴지 조각이 될 뿐이었다. 관아가 본격적으로 집안을 뒤엎고 장부를 압수하기 시작하면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 해가 지기 전까지 이 거짓된 인장의 출처를 밝혀내지 못하면 김간의 식솔들은 모두 형틀에 묶여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돋보기 아래 놓인 두 개의 인장이 마치 서로를 잡아먹을 듯 붉은 빛을 뿜어내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안방 문지방이 거칠게 짓밟혔다. 고요하던 김간의 안채에 흑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신발조차 벗지 않은 민 공자가 뚜벅뚜벅 걸어들어와 주인인 김노인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십장생이 수놓아진 비단 방석 위로 말라붙은 시커먼 진흙덩어리가 부스러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다. 이 집안의 가장을 짓밟고 안주인을 능멸하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공문을 꺼내 부채처럼 팔랑거렸다. 붉은 관인이 찍힌 종이가 마치 뱀의 혀처럼 날름거렸다. 김노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터질 듯 달아올랐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이 저 더러운 흙발 아래 뭉개지고 있었다. 노인은 옆에 놓인 지팡이를 집어들려다 손을 헛짚었다. 근노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이놈이 감히... 노인의 고함은 목구멍에서 터지지 못하고 쇳소리로 흩어졌다. 지팡이를 휘두르려던 몸이 기우뚱하더니 마루 위로 힘없이 꼬꾸라졌다. 쿵 소리와 함께 집안이 비명으로 가득 찼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게 감옥에서 썩을 텐가 사돈이 되어 호감할 텐가. 쓰러진 아버지를 붙들고 아가씨가 오열했다. 하지만 문 밖을 서성이던 친척들의 반응은 비겁하기 짝이 없었다. 그들은 혀를 차며
김 부인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집안이 망하면 자기들에게 똥물이라도 튀길까 전전긍긍하는 눈치였다. 사촌 시동생 하나가 비굴한 목소리로 김 부인을 닥달했다. 딸 하나만 희생하면 집안도 살고 빚도 탕감받는데 뭘 고민하느냐는 투였다. 파멸과 공포에 찌든 친척들의 눈빛이 민공자의 협박보다 더 날카롭게 김 부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김 부인의 눈매가 매섭게 치켜 올라갔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여린 살이 터지며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 붉은 통증이 혼미해지던 정신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지금 무너지면 끝장이다. 울고불고 매달려봐야 저 숙냉이 같은 자의 비웃음만 살 뿐이었다. 그녀는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민공자를 똑바로 음시했다. 눈빛에 서린 도끼에 민공자가 흠칫하며 부채질을 멈췄다. 오늘 밤 정자에서 온 마을 사람 앞에서 답을 들으리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민공자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다. 어두운 방구석에서 조용히 한복을 받는 것보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콧대 높은 여인을 무릎 꿇리는 것이 훨씬 짜릿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많은 증인이 있을수록 김간의 몰락은 더 처참해질 것이고 자신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테니까. 좋소. 달이 뜨면 내 친히 가마를 보내리다. 승리감에 도취된 그는 흙 묻은 신발을 탁탁 털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모욕적인 흙더미와 절망만이 남았다. 그 시각 청년은 소란스러운 안채를 빠져나와 뒤편 창고로 달렸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을 때가 기회였다. 창고 안은 어두웠다. 먼지 쌓인 공구함과 잡동사니들이 그의 손길에 거칠게 나뒹굴었다. 그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혀 떨어졌다. 분명히 이곳에 두었었다. 장인어른이 젊은 시절 쓰시던 낡은 함. 청년의 손이 다급하게 바닥을 더듬었다. 썩은 볏짚더미 아래 나무 상자 밑바닥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났다. 청년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손끝에 잡히는 차가운 감초. 그가 찾던 것이었다. 우르릉, 쾅! 갑작스러운 마른 번개가 하늘을 찢었다. 청백한 삼광이 마당을 하얗게 비췄다가 사라졌다. 바람이 거칠어지며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춤을 췄다. 정자에서의 연애는 누군가에게는 화려한 축제가, 누군가에게는 피비린내 나는 처형장이 될 것이었다. 민공자가 남기고 간 흑발 자국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오늘 밤 정자 아래 흐르는 강물은 핏빛으로 물들지도 모른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 정자에 붉은 횃불이 타올랐다. 둥, 둥, 둥. 북소리가 마치 처형장의 신호처럼 무겁고 탁하게 울려 퍼졌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과 관아의 나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정자 주위를 겹겹이 에워쌌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술과 음식에는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무도 손대지 않아 차갑게 식어가는 고기 산적 위로 하얗게 기름이 굳어갔다. 마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마음 같았다. 민공자는 상석에 비스듬히 기대어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그의 입가에는 승자의 오만하고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반면 죄인 취급을 받는 김노인과 아가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오직 김부인만이 꼿꼿한 자세로 민공자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슬퍼런 도끼만이 아직 이 집안이 꺾이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민공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공문을 꺼내 보란듯이 높이 쳐들었다. 붉은 관임이 찍힌 종이가 횃불 아래서 펄럭였다. 그가 김간의 죄목을 하나하나 낭독하자 군중들이 웅성거렸다. 아이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더니 저 샌님 같던 양반들이 뒤로는 호박씨를 깠구먼. 사람들의 동요에 나졸들이 허리춤의 포승줄을 만지작거렸다. 거칠고 억센 밧줄이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꿈틀거렸다. 절망이 김부인의 목끝까지 차오른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작은 등잔 불빛 하나가
유령처럼 떠올랐다. 바람에 정자의 횃불이 거칠게 일렁이며 그림자가 기괴한 춤을 추었다. 불빛의 주인은 청년이었다. 흑토성이가 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짐승처럼 형형했다. 그의 뒤로 고을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 훈장님과 보찜을 맨 낯선 여인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민공자의 눈동자가 순간 흠칫하며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비릿한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청년이 정자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민공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죄인이 제 발로 기어 나왔구나. 자, 당장 묶어라. 나졸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청년이 등잔을 높이 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묶이기 전에 이 공문이 진짠지 확인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등잔 불빛이 거대한 횃불의 위세에 맞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만약 이 마지막 도박이 실패한다면 청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역적으로 몰려 차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청년이 등잔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그가 품에서 꺼낸 것은 하얀 한지 한 장이었다. 그가 공문 바로 옆에 종이를 펼치자 민공자의 미간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천한 쟁이 따위가 신성한 관아의 권위에 도전하려 한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낀 것이다. 민공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청년을 향해 거친 발길질을 날렸다. 어딜 감히! 네 놈의 더러운 손이 관아 문서에 닿게 둘 줄 아느냐? 그때 묵직한 지팡이 하나가 허공을 가르며 민공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훈장님이었다. 늙은 스승의 단호한 눈빛에 기세등등하던 민공자가 멈칫했다. 그 짧은 틈을 타 청년은 품에서 손때 묻은 조각칼과 자신이 직접 깎은 나무 인장을 꺼내들었다. 그가 가져온 흰 종이 위에 인장을 꾹 눌렀다가 떼었다. 선명하고 맑은 붉은색이 종이에 곱게 스며들었다. 청년은 곧바로 공문 하단에 찍힌 붉은 인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인주가 뭉치고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거칠게 일어난 자국이 적나라했다. 청년은 떨림없는 목소리로 좌중을 향해 외쳤다. 급하게 벤 생나무는 결이 거칠어 먹을 뱉어내고 오랜 시간 잘 마른 나무는 먹을 깊이 먹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었다. 사람들이 목을 빼고 두 인장을 비교하려 다가들었다. 누가 봐도 확연히 달랐다. 당황한 민공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닥 달아올랐다. 그는 다급하게 손짓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전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내 눈앞에서 쳐버리란 말이다! 나졸들이 창을 들고 주춤거리는 사이 김 부인이 사자우를 토해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두 팔을 벌려 청년 앞을 막아섰다. 멈춰라. 내게는 어미로서 이 집안의 결백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청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공문의 글씨 획 하나를 손가락 끝으로 짚었다. 붓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먹물이 튀어나간 자국이었다. 그것은 권위 있는 관료의 필체가 아니라 들킬까 두려워 손을 떤 자의 흔적이었다. 진짜 장인은 나무를 속이지 않습니다. 이 인장은 공포에 쫓겨 급히 새긴 가짜입니다. 그 말은 민공자의 이성을 끊어놓는 비수였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민공자의 눈에 서슬퍼런 살기가 번들거렸다. 네 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여봐라, 당장 베어라! 민공자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공문을 낚아채 찢어버리려 손을 뻗었다. 증거가 사라지면 진실도 사라진다. 청년은 찰나의 순간 몸을 날려 바닥에 깔린 공문을 덮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정자를 울렸다. 민공자의 주먹이 무방비한 청년의 등허리에 사정없이 꽂혔다. 청년은 신음조차 삼키며 웅크린 몸을 풀지 않았다. 물리적 충돌로 증거가 훼손되면 모든 논리가 무너진다. 그것을 알기에 그는 자신의 살과 뼈를 방패 삼아 종이 한 장을 지켜내고 있었다. 관중들이 민공자의 비열한 폭력에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무슨 짓이오? 훈장님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려찍자 서슬프런 호통에 좌중이 얼어붙었다. 그 틈을 타 청년이 몸을 일으켜 지지겨진 공문을 집어들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공문을 횃불 앞으로 가져갔다. 천만의 말씀, 이 종이는 관아의 닭종이가 아닙니다. 청년이 공문을 횃불빛에 비추자
얇은 종이 사이로 거친 섬유줄이 실핏줄처럼 적나라하게 비쳤다. 이것은 당나무 껍질이 섞인 저피지입니다. 습기에 강해 서민들이 도배지로 쓰는 하급종이지요. 나랏는 종에서 고작 도배지의 어명을 적는단 말입니까? 그 한마디에 좌중의 공기가 뒤집혔다. 사람들이 목을 빼고 종이를 확인하려 들었다. 그때 훈장님이 나서서 민공자가 과거 서명했던 서당 장부와 공문을 나란히 펼쳤다. 종이뿐만이 아니오. 내가 이 고을에서 글을 가르친 지 40년이오. 내 눈은 못 속입니다. 훈장님은 공문 속 글씨의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갈고리처럼 붓끝을 낚아채는 획은 민공자만의 독특한 버릇입니다. 관아의 이방은 절대 이런 피체를 쓰지 않소. 핑계댈 수 없는 명백한 위조요. 훈장님의 서리빨 같은 단언에 마을 최고 어른인 촌장이 다가왔다. 돋보기로 인장의 결을 확인한 촌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먹물이 묻은 손으로 찢어질 뻔한 공문을 다시 펴보였다. 피 묻은 손가락 끝에서 위조된 인장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사기꾼이다! 양반이 도둑질을 했다! 군중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다. 진실은 권위 있는 도장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낸 과정의 정직함에서 증명되는 법이다. 상황을 파악한 나졸들이 태세를 전환했다. 창끝이 김씨 가족이 아닌 민공자를 향해 둥글게 포위망을 좁혔다. 서슬퍼런 창날에 둘러싸인 민공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악을 썼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김 부인이 차가운 눈으로 바닥을 기는 민공자를 내려다보며 그가 떨어뜨린 부채를 뺏어들었다. 관인은 나라의 얼굴이건을 사욕으로 더럽혔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을 것이오. 아가씨가 청년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먹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정자를 환하게 비췄다. 달빛 아래 놓인 두 장의 종이가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 했다. 과연 민공자가 이대로 순순히 오라를 받을까? 아니면 최후의 발악으로 도망치거나 자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거친 손길이 비단 옷을 사정없이 구겼다. 관아의 포졸들이 달려들어 민공자의 양팔을 뒤로 꺾고 붉은 오랏줄로 칭칭 감았다. 그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악귀처럼 고래고래 저주를 퍼부었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였다. 공문서 위조는 중죄다. 관아에 가서 네 죄를 고하라. 성남 파도 같던 군중의 눈빛이 순식간에 미안함으로 바뀌었다. 어제까지 삿대질하던 손들이 머쓱하게 청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굳은 살 박인 손을 꽉 맞잡았다. 자네가 무너져가던 우리 집 기둥일세.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청년의 손등을 적셨다. 다음 날 아침 관아 앞 게시판에는 김간애의 무혐의를 알리는 방이 대문짝만하게 붙었다.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한 민대감이 벼슬을 내놓고 야반도주하듯 낙향했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왔다. 김 부인은 청년을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그녀는 직접 준비한 사위의 비단 예복을 정중히 청년에게 입혔다. 문 밖에서는 친척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몰려와 역시 보는 눈이 남다르시다며 낯뜨거운 아첨을 떨었다. 하지만 청년은 들뜨지 않았다. 소란이 가라앉자 그는 다시 헌옷을 걸치고 묵묵히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대나무 빗자루로 쓸어 담았다. 쓱, 쓱, 규칙적인 빗질 소리가 들뜬 집안의 공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아가씨가 그 곁으로 다가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차를 건넸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른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비바람이 쳐봐야 지붕 튼튼한 줄 아는 법이지. 이제야 진짜 주인을 찾았구나. 마당 곳곳 청년의 손길이 닿아 굳혀진 낡은 문짝과 기둥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유난히 반짝였다. 투박하지만 단단한 그 윤기가 집안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었다. 병풍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부인이 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담장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상처 입은 자존심은 회복되었으나
지난밤의 기억은 흉터처럼 남아 깊은 교훈이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대문에 걸렸던 위태로운 붉은 등 대신 푸른 잎이 담장을 무성하게 덮었다. 따가운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은 오후 대청마루에는 사각사각 나무 깎는 소리만이 평화로운 대경음이 되어 울려 퍼졌다. 청년은 이제 어엿한 이 집의 서방님이 되어 태어날 아이를 위한 요람을 정성스레 다듬고 있었다. 투박한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나무는 매끄러운 속살을 드러냈다. 김 부인은 찻잔을 기울이며 사위의 듬직한 등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루 기둥에는 지난번 소동 때 생긴 칼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말끔히 없앨 수도 있었으나 그대로 두었다. 그 상처는 가문의 수치가 아니라 거센 비바람 속에서 집을 지켜낸 훈장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진실은 목소리 큰 자의 화려한 혀끝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묵묵히 일하는 자의 거친 손에 달려있다.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화려한 옷차림 넘어 그림자까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아가씨가 시원한 식혜를 담은 새참을 들고 나와 남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얽히는 순간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때렸다. 예전 같으면 요란하게 울었을 종이가 이제는 팽팽하게 당겨져 단단히 버티고 섰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정성으로 깎은 마음은 비틀리지 않는 법입니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자의 몫이다. 이 이야기의 여운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면 조용히 응원의 흔적을 남겨주시오.